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몇 번의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 행운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만 놓쳐버리고 맙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에게도 몇 번의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챈 건 나중이었고 뼈저리게 후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구나 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와 좋은 징조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서 그렇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부자가 되기 전에 좋은 징조나 운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부터 여러분께 대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먼저 부자가 되기 직전 나타나는 징조를 알아보고 어떤 변화가 운을 가져오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첫 번째, 자꾸만 할 일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할 일을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했었고 어제 했던 일을 오늘 하고 오늘 했던 일은 내일 할 것이었기 때문에 할 일을 놓친다는 일은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쉬운 일이고 절대 까먹지도 않는 그런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이었죠. 처음 어떤 일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 능력의 100%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제 능력의 10%만 사용해도 될 만큼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는 어려움도 없고 실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메모라는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었죠. 왜냐하면 하루에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나한테 일어날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계획이라는 게 필요 없었습니다. 일이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해도 내 역량 안에서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제가 하는 일의 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기존의 일을 그만둔다는 선택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을 그대로 다 하면서 새로운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래 하던 업무에다가 새로운 일이 추가되는 거예요. 한두 개 추가됐을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하나 둘씩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일의 양이 내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그때부터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실수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계획과 메모가 필요해지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자릿수 덧셈이나 구구단 수준의 계산을 할 때는 머릿속으로 쉽게 계산이 되잖아요. 이걸 종이에 적어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엄청 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러나 복잡한 계산은 더 이상 이제 머릿속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비축성이 있거나 구구단 같은 일은 내가 적을 필요가 없는데 복잡한 사치 연산 같은 일을 하면 종이에 적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928 곱하기 524는 이 답을 구하려면 적는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걸 암기하고 있다는 건 그 순간의 기억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살면서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할 일을 하루치 분량을 다 외우고 있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행동하는 걸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순간까지는 버틸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평범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업무는 암기와 같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파해내려면 업무량을 급격하게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숫자는 암기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숫자부터는 암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는 자꾸만 할 일을 놓치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익숙치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메모가 필요해진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일의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과가 더 좋은 그런 일로 다시 삶을 배열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삶의 성장 속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나타난 징조 두 번째, 어느 하나의 일에 꽂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미친 듯이 몰입해 본 사람이 시야를 돌려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일에도 미친 듯이 몰입을 해서 밥을 먹을 때도 여행 중에도 데이트 중에도 그 일만
생각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도 흥미가 없고,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생각뿐이고, 친구들 만나서 할 얘기도 없고, 어떤 것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고 아무런 재미가 없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타입에 가까운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그냥 유튜브 보면서 웃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이런 채널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외에 나머지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느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장 운이 좋아지는 시작이고 부자가 될 확실한 징조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나타난 징조 세 번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라톤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마라톤을 처음 달릴 때 아무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뛰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떤 구간을 딱 넘어서게 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 오게 되냐면, 그 시점을 지나는 모든 사람한테 한번 쫙 뿌려진다는 거죠.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럼 거기서 한번 쫙 걸러지게 되죠. 가다 보면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와요. 그때 한번 또 쫙 뿌려지는 거죠. 그런데 보통 여기서 다 포기를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 말고 마음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그 마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왔다는 걸 내가 깨닫기만 하면, 지금 내가 아픈 만큼 지금 내 옆에 있는 모든 경쟁자들도 이 아픔을 겪는다는 것을 아는 것,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아마 더 행복한 이유겠죠. 이때를 넘어서면 내가 이기겠다, 여기서 몇 명 떨어져 나가겠는걸. 우리가 유튜브 하다가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한 50% 이상은 이겼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냥 계속 쭉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나와 함께 경쟁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다 겪고 있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 왔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왔다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야. 세상은 협력도 필요하지만 때론 분명히 경쟁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부자가 되는 확실한 징조가 왔구나 생각하시고 버티세요. 부자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3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자꾸만 할 일을 놓치게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집중하는 그 어떤 일을 못하면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 세 번째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여러분은 이 3가지 중 어느 거 한 가지라도 느끼고 계신다면 당신에게 지금 부자가 될 운이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할 일은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징조를 다 느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여러분이 마음먹은 일을 주저하지 말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곧 임계치에 다다를 것이고 이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